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또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꼭 있어야 했던 게 공인인증서인데요. 네. 이제는 좀 바뀌었죠. 네, 벌써 힌트를 주셨어요. 예. 있어야 했던 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온라인에서 이 신분증 같은 역할을 했던 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앞으로 어떡하지라고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해서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추가적으로 민간인증서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용자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요. 대신 각각마다 사용법이나 특징이 다르고 사용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단 미리 받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 시기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추위는 좀 풀렸는데 추위가 풀리자마자 하늘이 뿌연 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자, 오늘과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현재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먼지는 주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여 10도, 대전여 11도, 논산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홍성 10도, 보령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평소 삶의 스위치를 잘 작동시켜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일과 일상의 스위치를 잘 켜고 끄고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적절하게 잘 빨리빨리 전환을 해주셔야겠죠? 네, 이런 네. 게 잘 되는 분들은 나만의 뭐 취미, 놀이 또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운동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 예상했는데. 예, 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식상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드게임. 보드게임이요? 보드게임이 저의 소확행입니다. 와, 정말 뭐, 처음 알았는데. 와까지라고 하실 너무 필요는 의외네요. 없고, 예. 아, 네. 뭐 김경섭 아나운서처럼 보드게임도 좋고 일이 끝나고 나서 잠을 잔다, 뭐 음악을 듣는다, 뭐 그림을 그린다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의 이런 소확행, 행복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들 사진 사연으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즐거움 온, 우울함 오프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가족 여러분의 그 행복한 네. 사진을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도배를 쫙 해보겠습니다.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금산과 세종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으로 그 범위를 좀 넓게 잡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보는 재미도 더 커졌다고 하네요. 네. 네. 예술 작품 만나러 또 특별한 이야기 들으러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넘어 특별한 숨은 이야기를 통해 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시간, 박석신 개인전. 한솔동 노을길 전시에서 작가의 작품 그리고 전시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만나보자. 금산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 카페. 별관의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개관 기념 초대전을 진행 중인데 박석신 작가의 개인전
먼 산 구름박 층층이 하늘이 열리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오래간만에 전시를 연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공간을 보고 그 공간에 맞춰서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작품이 어떻게 매칭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해오던 이렇게 늘어뜨린 발 같은 형식, 그리고 또 이 벽면이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는 벽면에 맞게끔 또 달항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공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죠, 저한테도. 이름꽃 화가로 널리 알려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석신 작가. 국내외에서 전시도 꾸준히 이어오는 예술가. 무인 카페 겸 전시 공간의 주인장. 사회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의인 등 대중에게 친근한 화가다. 우리 박석신 작가님이 서민 친화적이고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한테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먼 산 구름박 층층이 하늘은 그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담은 글귀라고 귀뜸한다. 구름이 한 점 논일듯 흐르는 산문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던 눈 감은 그 눈에 아득히 비춰오는 선숙의 산. 제가 20대 후반에 좀 무모하리만큼 서울에서 무작정 올라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골 무명 작가가 그 서울의 중심 인사동에서 전시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한 노신사가 들렸다가 제 작품을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무명의 작가의 작품을 사주신다는 게.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편지를 받고 알았어요. 한 노시인이 그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쓴 시가 그를 화가로 만들어줬고 작가로의 삶을 걸어올 수 있었던 계기라고 말하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평생의 은인에 대한 마음을 담은 작품을 작업. 세 그루의 대형 소나무 각각에는 220개의 조각을 엮는 정성도 들어가 있다. 제가 몇 년 동안 스케치 여행 다니면서 소나무들을 수없이 스케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어떤 사람의 모습을 찾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소나무는 사실 개별성을 갖고 있지만 또 조각조각 피스들이 모여서 이 나무가 됐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삶도 조각조각의 기억들이 모아져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수많은 인연들, 관계들이 엮여져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벽면에 있는 작품은 달 항아리.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스타일로 원목을 직접 깎고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한 후 투명 에폭시로 마감하며 도자기를 가마에 굽는 과정에 버금가는 공을 쏟았다고 덧붙였다. 그리우면 빈 산에 달을 두고 홀로 걸어라. 예술가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랑아리 만들면서도 나를 어떻게 비워가면서 예술가라는 그 삶의 길을 홀로 걸어갈지에 대한 그런 마음, 고민도 담겨 있고, 또 그 작업 과정에서 예술가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다져지고 단련되고, 그리고 나온 결과물들이 나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또 담아내고 있답니다. 한편 최근 박석신 작가는 자신에게 큰 힘을 실어준 김기봉 시인처럼 스스로도 다른 예술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고 전하며 또 다른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제 후배들 또 아니면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지속할 수 있게 뭔가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요새 아주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곧
다른 경로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동네. 평범한 듯 특별한 이곳은 문화예술이 담긴 거리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성된 한솔동 노을길이다. 한솔동 노을길 사업은 원래 사업 명칭이 상생형 문화거리 시범 사업입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시범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작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저희 문화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 큐레이팅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공실 미술관.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지역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며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저희가 공실을 활용하게 된 것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시 공간 이외에도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4명의 작가가 릴레이로 참여하는 전시관에서는 지금 공지영 작가의 변화된 일상전이 진행 중이다. 식물을 소재로 하며 현대의 일상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제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지고 식물과 식물의 그림자, 그 색깔이 또 뒤바뀐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물체들의 그런 식물들이 얽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의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가운데에 있는 이 식물 작업은 식물과 그림자의 색깔이 뒤바뀌어져 있고 식물이 저를 빗대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또 다른 제가 되어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울지에 붙여져 있는 시트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 모양의 스티커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붙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숲을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형식의 작품입니다. 특별한 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는 또 있다. 해가 진 저녁 3시간가량은 최초의 모험 노을길 산책자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 10인의 작가가 참여한 창문 미술관은 독특한 발상뿐 아니라 예술성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다. 이제 야외에서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지나다니는 작품을 관람하는 형태여서 작품의 그 길이가 굉장히 길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짧은 영상을 작업하시는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상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도미나 작가님의 빼기,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라는 작품은 현 사회인들이 분열과 갈등을 그림으로 처음에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결합해서 움직이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시와 산책의 현지 작가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독거노인들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본 영상 작품입니다. 한솔동 노을길에서는 맛손 청년 살롱으로 지역 상인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솔동 노을길로 오셔서 다양한 문화 전시 그리고 교육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박석신의 개인전. 이 전시는 기억과 표현 그리고 관계이자 연결고리이고 또 한솔동 노을길 공실미술관과 창문미술관 이곳의 전시는 공간과 변화 그리고 시도이자 소통 창구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더 특별한 전시로 감성을 충전해보면 어떨까? 네, 이 단순히 전시관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되새겨 보니까 더 특별하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요. 예. 박석신 화가와 한 시인의 특별한 인연을 추억하는 전시, 좋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그 안에 숨은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뭉클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 한솔동 노을길 빈 상가를 활용한 이색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딱딱하고 무거운 전시라기보다는 이렇게 오며 가며 편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네. 그 취지를 생각하니까 더 훈훈하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다음에 준비한 소식도 훈훈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춘천의 은하수 거리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거리도 썰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웅크려드는 계절, 두꺼운 옷이 필요한데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 그런데 나무도 옷을 입었다? 한 땀 한 땀 털실로 만든 옷에 예쁜 꽃 장식까지.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솜씨 좋으신 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앙상한 나무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춘천시 후평동 은하수 거리의 한 상가. 뭔가를 뜨고 계신 어머님들이 보이는데요. 이 털실 왠지 낯이 익은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분들이 나무 옷의 주인공? 저희 인공폭포 상가 상인회에서 주최를 해서요. 저희 이제 활동가 11분의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제작을 한 거예요. 다들 지금 그때 막 힘들어할 때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생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은 춘천 종합복지관 퀼트 동아리 회원들인데요. 이불집을 운영하는 송명수 사장님이 틈틈이 기술을 전수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장사하면서 맞춤하면서 남는 원단으로 여기 방석도 만들고 또 우리 가방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조각천으로 만드는 그 수업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와, 어머님 뜨개질 속도가 남다르신데요. 젊어서 뜨개질 좀 해보셨나 봐요. 나이 먹어서는 살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안 해고 그러다가 이거 하신다라기에 뜨개를 좀 만져보자 하고 또 만져봤더니 또 솜씨가 그게 또 그대로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나무 옷 뜨개질은 무료했던 어머님들에게 활력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어떤 때는 막 가다가 사진들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그걸 보면은 이거를 작업한 사람이 아주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하고. 각자 만든 꽃을 나무 옷에 올려 마무리하는 어머님들. 디자인하며 색깔의 조화까지 완벽합니다. 다 됐습니다. 들어. 이제 나무에 옷을 입혀줄 차례. 나무까지의 옷을 입히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나무 둘레를 미리 계산하고 뜨개질을 했지만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너무 헐렁할 수도 있어 일일이 손을 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입힌 나무는 33그루. 가지까지 합하면 50벌이 넘는 나무 옷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나무들이 너무 썰렁한데 이렇게 입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쪽도 다 너무 행복하고 얘들도 너무 이쁜 거 입혀줘서 고마워할 것이고. 알록달록 꽃가옷을 차려입은 나무들.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올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자라라. 예쁘다. 예쁘게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는 나무들. 썰렁했던 거리에 무지개빛 활력이 느껴지는데요. 길을 걷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늘 지나던 길이지만 또 다른 추억이 만들어졌는데요.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요 길을 다닐 때요, 요 쳐다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행정구역상 춘천시 후평 3동. 춘천 시민에겐 인공폭포로 더 유명한 은하수 거리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던 시절, 그때는 명동보다도 더 번화했던 이름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무엇을 사려고 온다. 여기 오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동 말고는 거의 제일 번화가였다고 이제 주위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택과 아파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라 그동안 경기의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헬스로 16년 됐습니다. 최악이에요. 16년 동안에 정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IMF다 이랬어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같이만 했으면은 정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 최근엔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악화된 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동 인구의 입점 고객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흐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 안 좋고 소득이 감소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들이 일단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인들.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유달리 결속력이 좋은데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급 처방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은하수 폭포에서 거리 공연도 하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많이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서 나눠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산타복도 직접 입어보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좀 위로 좀 하고 좀 앞으로 좀 빨리 코로나 이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인회의 이러한 노력은 동네 전체에도 활력을 주는데요. 주민들도 상인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호평 3동이 타동에 비해서 또 더 멋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상인회도 또 더 잘 또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거리를 수놓은 불빛들이 하나 둘 반짝이면 은하수 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걷기만 해도 도시의 낭만이 느껴지는 은하수 거리.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을 내는 불빛들. 까만 밤을 밝히듯 희망이 밝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라는 거는 작은 별들이 모여서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은하수 거리거든요. 그것처럼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고 흐르면서 서로 웃고 즐기고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좀 매개체가 되는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고 상인회가 애쓰고 각 상점에 있는 점주들도 애쓰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볼거리를 보여주고 또 문화거리로 또 예쁜 거리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들이 있어 올 겨울도 따뜻할 거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은하수처럼 더욱 반짝이는 거리가 되길 기대할게요. 네, 작은 별들이 모여서 밝은 빛을 내는 곳 춘천 은하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네, 색다른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온 것 같은데요. 나무에 옷을 입혀주니까 겨울철이라 좀 쓸쓸해 보였을 거리가 더 포근하게 바뀌었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는데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이 낭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춘천 은하수 거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즐거움 온 우울함 오프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네. 불편하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겨울철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돌발성 난청이 생기기도 한다네요. 그렇습니다. 이 난청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난청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이 어느 정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건지 네. 이 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난청을 평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는 영역은 500에서 2000 헤르츠가 주된 범위여서 이 부분을 이제 가중 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진 보면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귀 바퀴 있는 부분을 웨이라고 하고 귓구멍부터 고막 사이를 웨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고 이제 중이가 안에 뼈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신경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내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 범위에서 이제 가중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청력을 따졌을 때 평균법상 40데시벨 이하 청력에서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난청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40데시벨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난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도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데시벨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장애 진단이 나올 정도의 청력 감소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80데시벨 정도 되면은 이제 자체적인 이제 대화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 청력 감소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귀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이제 분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나누자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겉에 웨이부터 중이까지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생겨서 난청이 생기는 걸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내이, 달팽이관부터 청신경에 소리를 듣는 기능,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 2개가 합쳐진 혼합성 난청도 있게 되겠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중이염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소아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환웅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이 있겠습니다. 급성 환웅성 중이염은 사진의 그림과 같이 고막이 고름으로 차 있어서 팽창돼 있고 발적이 심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이각 내에 고름이 차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 먹먹함, 난청, 발열, 이통, 그리고 심지어는 고막이 터지기까지 하면은 혈성 이루도 동반하게 됩니다. 치료는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중이강의 압이 높아지지 않게 그 코를 푼다든지 그런 행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소아 난청을 일으키는 삼출성 중이염은 이 환웅성과 또 어떻게 다른가요?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환웅성 중이염이 생긴 이후에 주로 잘 생기게 돼서 고름이 제거가 된 이후에 삼출액이라고 하는 장액성 성분이 고막 안을 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출성 중이염과 환웅성 중이염의 차이는 환웅성 중이염은 고막이 빵빵하게 차 있는 고름으로 차 있는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좀 더 장액 성분인 약간 맑은 물이 차 있게 돼서 고막이 환웅성 중이염은 팽창돼 있는 것에 비해서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이 수축돼 있고 안에 맑은 물이 차 있어서 노란빛을 띠게 되는 게 특징이게 되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의 증상은 주로 귀 먹먹함과 난청인데 아이들이 난청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고 주로 TV를 앞에서 본다든지 볼륨을 키운다든지 하는 증상 소견을 잘 보셔주셔야 되고요. 치료는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코랑 목 쪽의 염증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약물 치료를 해줌으로써 물이 잘 빠지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중이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지능 발달을 생각을 해서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수술을 할 때 아이가 자주 환웅성 중이염이 생기거나 삼출성 중이염이 반복된다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같이 해결해 줌으로써 재발성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이염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더 심한 난청이 오기도 할까요? 이게 만성으로 가면은 좀 더 심한 난청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걸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노인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이제 대부분 고막이 천공돼 있고 잦은 반복적 이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안에 중이각 내 뼈 안쪽에도 염증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긴물이 나오고 이제
그 아픔도 느끼게 되고 청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그때그때 귀 소독도 하고 약물 치료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고막을 재건해주고 중이강내 수술을 통해서 중이강내 염증을 조직을 제거해줌으로써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을 해주면은 일시적이 아니라 처음 수술하기 전보다 청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됐다기보단 청력이 더 많이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에서 막아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착 조직이라든지 염증 조직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다가 그게 제거가 됨으로써 소리가 더 조금 떨어지실 수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예, 청소년이나 네. 청년층에서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장년층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단순한 질환들이 좀 더 많은데요. 외이도에 귀지가 많이 쌓임으로써도 이제 잘 못 듣게 되게 됩니다. 적당히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일단 면봉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수영이나 샤워 후에 면봉을 쓰다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귀지가 이렇게 해서 막히게 되면은 저거는 진료실에서 귀지만 제거해줘도 바로 잘 듣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청장년층에선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외상성 고막 천공이 많게 되는데요. 이제 고막 천공이 생기면은 이제 지혈 잘해주고 소독 잘해주면 저절로 아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고막 천공이 재건이 되지 않게 되면은 수술로서 고막 재건술을 하는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증상에 따라서 귀먹먹함이라든지 이런 게 증상이 심하면 천공 패치를 대줘서 증상을 좋게 해주고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주신 난청은 비교적 치료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치료가 어려운 난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에 비해서 원인도 다양하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질환별로 하지만 질환별로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력을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고요. 진행하는 시간 정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이제 노화로 인한 그 난청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성 난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력이 감소하는 시기는 대략 30대부터 조금씩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때는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40에서 60대가 되면은 이제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빨리 나타나게 되고요. 남성에서 진행 속도도 약 2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서 고주파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여자는 그거보다 좀 더 저음에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로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독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요즘에 소음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 줌으로써 노인성 난청과 시너지가 나서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쓰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생아에게 선천적으로 생긴 난청도 있죠. 네. 신생아 나이가 꼭 많지 않아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생아 1000명당 0.5명에서 1명 정도는 고도 난청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고 잘 못 듣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꼭 검사를 통해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력이라든지 임신 중 모성 감염 여부, 그리고 약물 사용 여부, 그리고 출산 시에 외상 여부라든지 그리고 저체중 출산, 미숙아 출산인지를 봐주고요. 신생아 시기에 감염이라든지 혹은 고열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천성 비유전성 난청 중에 풍진 바이러스나 매독 감염에 관한 모성 감염을 막고 외상 시 출산 시 외상을 막아주면서 저체중아, 미숙아 등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특히 선천성 풍지는 이제 모성 감염에 이제 임신 3개월 이내에 90% 정도 모성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이 감각신경성 난청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행히도 풍진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많이 줄게 되었고, 요즘에 그래서 다음으로 뜨는 것들이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감염에 일어나서 이제 최근엔 요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유소화의 선천성 난청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고 나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요. 이렇게 갑자기 난청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이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도 존재하는데 이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떨어지고 3일 이내에 발생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환자 난청 소견 검사표를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지금 보면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파란색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제 그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그 임피던스 검사인데 고막은 괜찮으신데 이제 그래프상 그 왼쪽에 비해서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많이 떨어진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은 자체를 기준으로 따지고 하면 유용하겠지만은 초기에는 기준보다 청력이 덜 떨어진 분들도 나타나게 되시는데, 이거를 진단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치료를 늦추게 되면은 이 예후에 가장 미치게 되는 원인이 빠른 치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꼭 굳이 진단 기준이 딱 맞지 않아도 청력 감소 소견이 보이고 발생 시점이 급성화된 경우를 보이게 된다면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된 발병 기전은 아직 원인 미상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예후가 다 여러 가지의 예후가 나타나고, 그래서 원인은 다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된 발병 기전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와우막 파열,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청신경 종양 등 기타 질환들도 그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는 난청도 존재하지만 이명이라든지 이충만감, 어지러움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환자분들이 이제 이명을 호소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병원에 오실 때 난청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명이라든지 귀 먹먹함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사 도중에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소견이 보이고, 이명이라든지 먹먹함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치료를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명이라든지 이충만감이 있을 때는 이경 검사상 고막이라든지 외이도에 문제가 없다면은 꼭 반드시 청력 검사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인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면 치료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떨까요? 돌발성 난청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어느 시점에 빨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일단은 치료 가능한 원인 부분을 제거하는 구조로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라든지 위험인자, 가족력, 동반 증상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우선 이제 이경 검사 그리고 누공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뇌경내 이신경학적 평가를 먼저 하고 수능 청력 검사와 언어 청력 검사 등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고 청신경 종양을 선별 검사하기 위해서 청성뇌관 검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난청의 치료법이 추정되는 원인을 모두 잡으려고 이것저것 약이 도입되는 약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환자분들에 있어서 유일하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약물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또 적당히 써서는 안 되고요. 고용량 치료를 해야 되고 작용 기전으로는 뇌라든지 청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청력 감소에 따라서 저용량을 쓰게도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충분히 써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용량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일단 먼저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드는데 치료 효과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 치료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먹는 약으로 쓰자면 하루 총량 한 12알 정도를 먹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만 12알을 먹게 되는데 매우 고용량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평생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강하게 쓰고 그리고 대략 일주일 정도는 천천히 줄이면서 끊는 게 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도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딸꾹질, 홍조, 발함, 다뇨, 그리고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쓸 수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막 안쪽에다가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 건데 정원창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뇌와 그러니까 달팽이관과 청신경이 효과를 보게 하게 하는 것이겠죠. 부작용은 전신 부작용은 이 먹는 약보다는 적지만은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중이강내 감염, 고막의 영구적 천공 등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환자가 약 먹는 약을 써봤을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먹는 약을 쓸 수가 없을 때에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하게 되는 방법을 추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저는 주변에 뭐 공사만 하더라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곤 하거든요. 이런 소음도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음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음의 특징인데요. 이제 소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입니다. 노출 시간인데 노출 시간이 지속적인지 혹은 잠깐 생기는 간헐적인지 혹은 뻥 터지는 이제 충격적인 소리인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뻥 터지는 소리, 이제 큰 폭발음이 안 좋게 되겠습니다. 시간적 유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주파수 대역도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노출 시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장 소음 환경 기준이 1일 8시간 90데시벨에서 이제 한계를 이제 유효하다고 말을 하고 5데시벨이 올라갈 때마다 근무 시간은 2분의 1로 줄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상 115까지 하는데 115가 넘어가면은 이제 노출이 허용이 되지 않고 이 소음 강도를 넘어서는 이제 그 이상의 청력은 이제 줄이는 목표를 해갖고 그 작업장을 운영을 해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이 소음성 난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청력 보호 도구를 충분히 이제 쓰게 해야 되고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하시는 분들도 이거 내가 쓰기 너무 귀찮아서 못 쓰겠네 하고 버려두지 마시고 대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귀마개도 쓰시고 귀에다가 넣는 그 이어 충전기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음에 대해서 많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어폰도 많이 쓰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폭발음을 많이 노출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겉에 귀로 그냥 듣는 것보다 이어폰으로 강한 음을 빵빵 터지는 소리를 듣는 거는 더 이제 귀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음 같은 거는 귀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폭발음이 예상되거나 혹은 이제 콘서트장이나 뭐 이런데 바로 앰프 옆에서 그 큰 소리에 노출되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또 게임할 때 이렇게 헤드폰 쓰고 이렇게 듣는데 그건 이제 부모가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측정되는 소리보다도 갑자기 뻥 터지는 데시벨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실 수 있고 이는 이제 와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폭발음이나 이제 총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군대에서
이제 사격할 때도 옛날에는 귀마개를 많이 안 쓰셔서 한국 남자분들 중에 이제 청력이 꽤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군대에서 귀마개 다 충전 재량이 다 주는데 예. 이제 군인들 여러분들도 그걸 꼭 없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달라고 하셔야 되고 네. 비치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사격을 하게 돼서 옛날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난청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난청,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원인에 맞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성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기선 캐스터.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현재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먼지는 주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이 10도, 대전이 11도, 논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10도, 보령 11도, 서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즐거움 온, 우울함 오프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609번님, 마카롱과 과일 주스 같이 달달한 음식을 먹거나 예쁜 꽃을 꽂아놓고 행복을 느낍니다. 네. 소소하더라도 이게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마카롱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 맞는 말씀입니다. 네, 3282번님, 저는 서예를 합니다. 우울함을 날리고 화가 날 때도 서예로 마음을 안정시켜요. 서예 배우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서예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정말. 예. 9990번님,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 보석 십자수로 속 타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시간 보내기. 또 하나는 큰딸과 밤에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동네 한 바퀴 돌기입니다. 네, 낭만적이네요. 보석 십자수. 네. 예. 6796번님, 우리 딸은 한동안 미니어처 만들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만들고 뿌듯해하는 걸 보니 귀엽더라고요. 오히려 어설픈 게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네. 뭐 전혀 어설프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작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손솜씨가 정말 있어야 돼요. 네. 예. 3928번님,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난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자로 배우고 있는데 북을 탕탕 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기분이 업됩니다. 네. 일상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와. 이 난타 하시는 분들 네.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좀 적기도 한대요. 누구 이름이죠? 예? 예,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사람. 네. 남편이 많은 것 같은데 오. 예, 이름 적어놓고 퉁퉁 치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와, 네. 7389번님, 늘 바쁜 일상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조용히 혼자서 마시는 차, 영혼까지 맑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은 그동안 만들어뒀던 향 좋은 장미차나 각종 허브차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차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도 세트 또 이렇게 네. 예, 구비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네, 다양한 소확행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금산 별무리 마을을 찾아갑니다. 전현직 교사가 모여 사는 동네로 대안학교가 있어 더 활기차고요. 이웃 마을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교육 공동체를 꿈꾸는 별무리 마을 이야기,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네, 이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또 쓰레기 배출을 줄여서 소각량도 줄이고 전력 사용량도 줄이고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작은 실천으로 가족 여러분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휴일도 편안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